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이러거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미련은 없어. 우리가 보통 손을 흔들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건 잘 있어 하는 거지. 잘 있어라고 말할 정도의 미련도 없다는 거야. 이건 속세를 떠나올 때 갖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야. 며칠째 청산회와 발을 푸니 해서 이 사람은 미련 없이 청산 자연에 와서 발을 풀었대요. 발을 풀었다는 뭐 신발을 벗었다 뭐 이런 의미거든. 근데 여기선 진짜 신발을 벗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비유 상징으로 봐서 머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째 자연 속에 와서 머무니 이런 뜻. 미련 없이 속세와 안녕하고 자연 공간에 와서 머물고 있으니 흐리던 산 길이 잘 보인다 하고 있거든. 자, 원래 멀리서 보면 흐리지. 근데 내가 자연 속에 탁 하고 들어오니까 길이 더 잘 보여. 무슨 얘기냐? 자연에 오게 되니까 내가 자연에 살고 싶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뜻이야. 자연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확실해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흐리던 산길이 해서 내가 자연 속에 살고 싶은가? 속세에 있고 싶은가? 아직 잘 모르겠던 그 내 마음이 자연에 며칠 머물다 보니까 오히려 확실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상수리는 도토리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토리 열매를 주우면서 사람이 사는 집을 내려다보고 쓰다둔 편집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자, 인과 편집구절, 칫솔은 속세의 것들입니다. 화자는 지금 자연에 들어와서 내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게 확실했구나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속세에 대한 미련을 아직 다 떨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세에 살 때부터 생각했겠지. 속세보단 자연에서 살고 싶은데 근데 자연으로 아예 들어가기에는 또 걸리는 것들이 있고 근데 내가 막상 청산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지내보니까 자연 속의 삶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여전히 인가를 한 번씩 내려다보고 내가 버리고 온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긴 들죠.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자 남쪽 방향으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대.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또 쓰여요. 아까 앞선 길은 잘 보였다 그랬죠? 근데 얘는 놓쳤대. 즉 산으로 와서 내가 산에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건 잘 알았는데 막상 산이 익숙해? 안 익숙해? 안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끔 원래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여기서 여울물이 허우적거리다라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이 쓰인 건데 얘는 뭘 상징하기도 하냐면 내 마음 상태도 상징해줘. 허우적거렸다는 갈등이야. 그러니까 막상 산에 와보니 한 번도 산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길을 찾는 게 미숙해. 그러면 그냥 원래 살던 데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죠? 그걸 뭐라 표현했어? 허우적거리는 여울물과 같다. 갈팡질팡 이런 거죠.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산 아래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바깥 공간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속세야. 속세에 있는 떼까치들은 어떤가 보자. 야성을 버렸고 순결해졌대. 즉 무슨 얘기냐? 속세에 살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본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 야성이라고 하는 건 동물뿐만이 아니라 인간한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세에서 살면 모두 다 그냥 순결해질 수밖에 없어.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자, 길을 가다 해서 이 길은 산길이죠. 그래서 내가 또 이걸 보고 산길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속세에 살면 본성을 잃어버리지. 그러면서 산을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서 자주 뒤를 돌아봐. 이 뒤를 돌아본다는 건 속세에 대한 미련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속세에 30번 마음을 다졌지만
30번 포기했던 관습이 있어서 돌아본다 이러거든. 30번 다진 마음이란 청산으로 가야겠다. 근데 그 청산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30번만큼 포기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속세를 살 때 자연으로 간다. 가면 안 된다. 간다. 가면 안 된다. 이거 30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산길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지. 이게 맞나 싶어서. 속세에 미련은 없어요. 안녕할 미련조차 없거든. 근데 자꾸 뒤돌아본 이유는 뭐야? 이 길이 맞나 싶어서요. 속세가 싫은 건 확실해. 여기 아주 미련 없어. 근데 왜 그래도 속세를 뒤돌아봐? 청산 별곡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청산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는 나의 이상향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오히려 더 살기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길을 계속 올라가면서도 그래 여기가 맞구나 싶은데 길 잃어버릴 때나 이럴 때 생각해보면 청산으로 가는 게 맞는가, 이 산길을 가는 게 맞는가 해서 힘들더라도 미련 없고 짜증이 나는 공간이더라도 그냥 본성 모두 버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저 속세에서 사는 게 맞나 해서 계속 뒤돌아보는 거야.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산길을 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나 봐. 그러니까 뒤를 계속 돌아보면 서쪽에 있는 마을이 보이겠죠. 근데 그 서쪽 마을에서 가늘게 흩어진 저녁 연기가 팍 올라오고 있어. 근데 그걸 나무들의 잔숨결과 같다라고 지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녁 연기라고 하는 건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올랐다. 이래서 얘는 연기를 다시 한번 은유한 표현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정이 저녁을 먹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했다.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인 거야. 그리고 그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를 나는 산 길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연기가 마치 나무들이 내뿜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해됐어? 그럼 이걸 보면 또 무슨 생각할까? 그래, 속세에서 내려가서 살아봤자 맨날 고민해서 저녁 한 끼 먹고 이럴 텐데 이런 생각 하겠죠. 자, 비유법 중에 지규법 쓰였고요. 비유법 중에 은유법 쓰였고요. 나무들이 잔순결을 내뱉는다 했으니까 비유 중에 화류 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늘게 흩어진다 해서 시각적 이미지 쓰이고요. 저녁이라는 표현에다가 적어두십시오. 시간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자, 이걸 봤어. 고민의 양식의 결과물을 봤어. 연기를 봤어. 그러면 난 또 무슨 생각했어? 속세에 가봤자 현실적 문제가 있지. 그럼 다시 산에서 평생 사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라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생목,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 울타리에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 얘네들이랑 함께 누워서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들거미줄에 맨살을 비비는 돌들, 이 세상, 즉 속세에서 상처받지 않았던 자연물들과 함께 그냥 여기서 평생 있다 죽고 싶다, 잠들고 싶다 이런 거겠죠. 자, 의인법이나 화류법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돌들과 함께 눕는다, 함께 잠들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함께 눕거나 잠드는 건 동물이 돼도 상관없고 사람이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 두 표현 다 자연물과의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법이고요. 화작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자연에 머물고자 한다. 이런 걸 나타내주죠. 여기 네모 쳐져 있는 애들은 속세와 유리, 떨어진 이런 뜻입니다. 떨어져 있는 자연물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청산으로 갔지만, 그리고 청산에 머물고 있지만 여기도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살던 길로 다시 가는 게 낫나? 근데 내가 원래 살던 세계는 너무 힘들어 나한테. 그래서 다시 산길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그런 내용의 시, 화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산행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잘 보세요.
처음에는 청산에 와서 긍정적 경험을 합니다. 산에 왔더니 산길이 더 또렷이 보인다. 근데 그러다가도 청산에 있으면서도 속세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다가 막 길 잃어버리고 그러다 다시 저녁 연기 올라오는 걸 보고 저기 저녁 한 끼 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들게 지내야 되지 해서 속세와 단절된 채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결국 소망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자, 19음이 보자.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쓰다둔 편집 구절 버린 칫솔은 속세에 두고 온 거죠. 그래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고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은 마음의 지향을 찾지 못해 고뇌했던 지난 삶. 청산으로 가야 되나? 아니야. 가지 말자. 가야 되나? 가지 말자. 가야 되나? 가지 말자. 이거야.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 속세의 고단한 삶을 상징한 시어고요. 생목 울타리에 들거미줄, 맨살에 비비는 돌들. 이거는 자연 그대로의 존재, 내가 함께 눕고 함께 지내고자 하는 존재들을 상징한다. 자, 표현 방법. 청산회와 발을 풀다, 머물다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직유법, 그쵸? 그리고 나무들의 잔숨결이라고 돼 있으니까 화류법, 가늘게 흩어진다, 시각적 이미지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돌들과 함께 눕는다, 그 다음에 뭐뭐하는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해서 의인 또는 화류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청산행에 대해 속세와 청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는데 속세라는 시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청산과 대조적인 시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식구들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쓰다둔 편지 버린 칫솔이 있는 공간, 이런 공간,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간. 청산과 대조되는 애를 딱 적으세요. 예지 서쪽마을. 오케이? 그 다음에 청산은 며칠 동안 머무는 곳이고 길을 놓치는 등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곳이지만 결국 함께 잠들고 싶다 해서 선택하는 곳이 됩니다. 속세는 화자의 미련이 남아있어요. 청산은 화자가 동경하는 곳. 여기서의 미련이란 여기가 좋아서 미련이 남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에선 분명히 미련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내가 속세가 너무 좋다가 아니고 여기 싫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왜 미련이 남냐면 청산에서의 생활을 아직 몰라서. 오케이? 그래서 미련이 있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 그러면 오야. 알겠어? 근데 거기서의 미련이라고 하는 애가 속세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청산행 봤어. 여기까지 질문. 공간의 이동에 따른 그 시선의 이동? 그런 게 있다고 봐도 돼요? 공간 이동. 청산에서 있잖아, 처음부터. 시선의 이동은 있죠. 시선의 이동은 공간의 이동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며칠째 청산에 와 머물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산 오기 전에는 속세에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추정은 되지만 시에서 청산에 오기 전 장소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근데 시선의 이동은 일어납니다. 산길 보다가, 인가 보다가, 그지? 그리고 나서 쭉 보다가 여울물 보다가 산 아래에 떼까치들 보다가 서쪽 마을 보다가 저녁 연기 보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다른 질문. 자, 없으면 청산행은 여기까지 볼게요.